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공적 연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은퇴 후에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려면 공적 연금 외에도 개인 연금을 더 준비해야 될 겁니다. 다층적인 연금 준비를 통해서 월 5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면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사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렇게 연금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을 쓴 KBS 후배 PD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KBS에 근무하고 있는 강성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김 국장님이 운영하시는 돈 되는 복지 채널 잘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강 PD는 KBS에서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PD이자 공인회계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게 된 거죠? 네. 제가 원래 젊었을 때부터 재테크나 재무설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20대 때부터 경매에 직접 참여를 했을 정도로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미혼 여성이 경매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2004년에 KBS 일라디오에서 경제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는 걸로 경제 공부를 대신 해서 한 3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네. 더군다나 회사를 다니면서 3년 만에 따셨다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또 그 은퇴 전문가로서 그 커리어를 쌓고 있더라고요. 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28년째 KBS를 다니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퇴직한 선배들을 보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퇴직 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또 돈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서 100억이 있는 부자라고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이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퇴 후 3, 40년을 잘 보낼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를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공유를 하는 거를 제가 제2의 직업으로 예. 삼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컨설팅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뿐 아니라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부를 따로 하기 시작했고요. 2019년부터 2년 반 동안 강 PD의 똘똘한 은퇴 설계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은퇴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거를 체화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이렇게 연금 부자 습관이란 책을 내게 된 거군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연금 부자 습관이고요. 부제가 100세까지 부자로 은퇴 중산층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예. 저도 강 PD가 책을 보내줘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은퇴 중산층이란 용어가 참 신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중산층이란 말을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보통 중산층은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현역에 있을 때보다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데 은퇴 중산층이라는 거는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의 도움 없이 은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그 정도의 자산이 있는 가구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정말 뭐 이렇게 허덕댄다면 실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아주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은퇴 중산층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퇴직을 하고서라도 이렇게
여유 있는 생활, 은퇴 증산층으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처럼 최대한 현역으로 오래 일하고 연금을 잘 준비해야 은퇴 중산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 롤 모델이 국장님이세요. 예. 제가요? 네. 왜냐하면 예. 제 주변에 뭐 기자로 퇴직하신 분, PD로 퇴직하신 분, 아나운서, 뭐 행정, 엔지니어 굉장히 여러 직종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은퇴를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다거든요. 예,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굉장히 무료해 하시고 어떤 삶에서의 의미라든지 좀 은퇴 생활을 좀 즐기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남한테도 또 도움을 주시고 뭐 이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감동했고요. 예. 아직도 현역처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면 저도 은퇴 후에 그렇게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가찬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요. 덕분에 나름 보람을 갖고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네.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하기 위한 그런 습관들을 네. 책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책의 구성은 이제 재무적인 연금을 잘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 10가지랑 예. 비재무적 연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 10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챕터로 20가지 챕터로 돼 있어요. 예. 통상 재무적 연금이라면 네. 뭐 국민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네. 개인연금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근데 비재무적 연금이란 그 어떤 의미이신지요? 아마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 예.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방송을 하면서 힌트를 얻어서 새로 만든 개념인데요. 네. 뭐 연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돈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저절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감소증이 오기도 그럼요. 하고 그렇게 되면은 움직임이 힘들어져서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 네. 하면 그거를 제가 근육연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노후에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꼭 필요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네. 배우자든 친구든 어떤 그런 상대에게 긴 시간 공을 들여서 관계를 잘 만들어야 그런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정서연금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는 이제 어떤 연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지만 이런 거를 통틀어서 제가 비재무적 연금이 네. 은퇴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런 연금이라는 게 이제 오랜 기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근육연금이나 어떤 정서연금도 하루아침에 그거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물론이죠. 예, 오랜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이라고 개념을 제가 가져왔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네. 사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건강, 건강에도 몸 건강, 마음 건강인데 네. 이 근육연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몸 건강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네. 그 정서연금이라는 것은 소위 커뮤니티, 네.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강 PD께서 네. 근육연금, 정서연금이라는 그 신조어를 만든 건데요. 네.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재무적인 쪽에서는 좀 밝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비재무적인 습관이 네.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를 들면 뭐 치과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아라. 네. 또 집에 오래된 물건 쌓아놓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네. 습관도 가져라.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뇌를 쓰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도 있던데요. 제가 네.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네. 또 퇴직자인 저부터도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만드시느라고
항상 공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뇌를 쓰면 이렇게 늙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항상 예. 에너지를 가지고 젊게 예.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까지 따라오잖아요. 덤으로.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인생 후반전을 위한 또 다른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네. 책을 통해서 많이 잘 담겨 있고요. 이제부터는 뭐 재무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노후에 쓸 돈을 뭐 다다익선이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게 큰 관심사입니다. 네. 얼마 정도를 모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은퇴 전보다는 그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현역에 있을 때만큼 이렇게 지출을 하면 은퇴 후에 굉장히 금방 또 은퇴 생활비가 부족하게 그렇죠. 되니까 예, 예. 일단은 지출을 줄이면 그 은퇴 생활비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돈을 목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네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게 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공무원이나 교사들 이런 분들이 네, 비교적 노후 만족도가 네, 상당히 네. 높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게 다 매달 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금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요. 네네. 퇴직 후에 오히려 더 즐겁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말 생전에 연금 예찬론자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연금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공적연금을 주로 하면서 퇴직을 임박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 같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일수록 연금이 갖는 위력이 참 대단하다. 네. 네, 강 PD께서 강조하셨지만 이런 재무적인 연금 외에 근육연금, 정서연금을 잘 활용하시고 이 책에 아주 잘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강 PD께서도 그 연금 전도사가 되셨는데 본인의 연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요. 예.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3층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거의 연금 준비의 정석이죠. 네네. 맨 아래층에 그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죠. 네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퇴직연금, 예. 그리고 그 위에 개인연금 이렇게 3층으로 네네. 좀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예. 해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네.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3층으로 준비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네. 그리고 개인연금도 용도별로 몇 개로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 투자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하고 예. 변액연금이 있고요. 저축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개인연금보험 이렇게 예. 있어서 이제 4개 상품을 이제 투자와 저축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3층 연금을 쌓고 있지만 네. 혹시 뭐 시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도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그걸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되고 그러면요. 어떤 목돈이 있으면 그거를 금융기관에 맡겨서 일시납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뭐 5가지 연금을 잘 섞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이렇게 받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원래 개인연금을 다 저축 상품에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축 상품에 있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게 수익률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전에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어요. 아. 예.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뭐 어떤 식으로 하죠? 네.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입한 금융기관하고 관계성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조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2001년부터 가입을 했던 그 상품에 가입이 돼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은 거를 이걸 깨게 되면 네. 세제에 대한 페널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세제에 대한 페널티가 없이 그냥
금융기관만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계약하면은 네. 페널티를 물지만 네. 금융기관을 이전할 때는 네. 그 세액공제 받은 걸 다시 추징하지 않아도 네. 된다 이런 뜻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은행에 있던 걸 아. 증권사로 네네. 이렇게 이전을 했거든요. 이거를 연금저축 계좌이체라고 하는데 예, 예. 이 방법은 뭐 제 책에도 써 있고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방법에 네네. 대해서는 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아. 투자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 예, 예. 예. 그럼 강 PD처럼 그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면 일단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의 종류, 형태, 네. 또 그게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책의 첫 챕터 제목이 네. 연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에요. 아, 예, 예, 제가 재무적인 습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 해서 1챕터 제목으로 이걸 뽑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계신데 뭘 가입하고 계신지 예,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돼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그 통합연금 포털 예, 그 예. 초록창에다가 통합연금 포털을 치면 네네. 그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예, 예. 그 내 연금 조회를 이렇게 누르시면 뭐 개인정보 동의하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다 동의하시면 3일을 기다리면 내가 가입한 연금을 다 볼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통합 연금 포털에 네. 들어가서 일단 회원 가입을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3일 정도 기다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입한 연금의 네. 종류, 형태나 금액 이런 정보들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3일을 기다리는 건 이제 각 금융기관의 자료를 불러와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는 안 예, 되고 예. 3일을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65세 이후에 한 월 500만 원 이상 어우, 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가치인가요? 네. 그렇죠. 어. 예.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그 우리 국장님께서 공적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시지만 네네. 공적연금은 현재 가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적연금은 이게 정액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게 가치는 줄죠. 네네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합해서 한 월 50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그러면은 뭐 그 정도면은 얼마를 저축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네네. 이게 시간이 돈을 벌어주거든요. 그렇죠. 일찍 시작을 하면 그렇게 금액을 많이 넣지 않아도 저도 34년 근무했지 네. 않습니까? 좀 돌이켜 보면은 음, 제가 뭐 근검절약해서 모았다라기보다 음, 정부에서 마련해준 국민연금 때문에 네, 이제 올 9월부터 받게 되는데 상당액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또 우리 재직 시에 또 같이 가입했던 개인연금보험 이런 것들 네, 결국 돌이켜 보니까 결국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 금액이 많든 크든 가능한 젊을 때부터 맞아요. 또 늦었으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또 이른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오늘 강 PD와 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은퇴 설계에 일찍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지 인생 후반전 역시도 잘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금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통합연금 포털에 네.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네. 들어가서 이제 얼마나 준비됐는지 항상 점검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불입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도 연금을 많이 모으셔서 그 은퇴 중산층으로 사실 네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연한 기념으로 이 채널 구독자분들께 제 책을 선물해 드려도 될까요? 예, 좋죠. 그럼 강 PD 이 책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죠? 제 이메일이 있어요. 제가 네네. 똘똘한 강 PD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강 PD 영문으로
여기 밑에 이거 기록을 해두실 네네. 거죠? 네, 예. 네. 스마트 강PD @ 네이버.com이 제 이메일인데요. 네네. 여기에 3월 31일까지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제 사인이 들어간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강 PD 오늘 나와주시고 또 구독자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예, 저도 국장님 유튜브에 출연해서 영광이었고요. 예. 국장님과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같은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방송하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다소 서툴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